필립 체스터필드, 하버드, 캠브리지, 옥스퍼드 신입생들의 필독서, 전 세계 2천만 독자를 사로잡은 베스트셀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편지. 얼마 전에 제 큰아들에게 이 책을 구입을 해주고 틈틈이 한번 읽어보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조금 성급했나 봐요.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책을 읽다가 좀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한 번씩 낭독을 하고 또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이 책을 거의 30년이 지나서 다시 읽게 된 건데 다시 읽어도 참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을 낭독할까 합니다. 적당한 허영심은 능력을 키워주는 자극제다. 허영심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남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도 하다. 이런 마음이 부풀어 올라 어리석은 언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 남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자신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깊은 사려와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허영심은 소중하게 길러도 좋은 마음인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거나 칭찬받고 싶다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일에나 무관심할 것이고 그 어떤 것에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지의 상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자신의 능력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발휘해 보지도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자연히 자기 능력 이하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실력 이상으로 보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나는 여태껏 너에게 무엇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왔다. 앞으로도 그것이 나의 결점일지라도 숨기지 않을 작정이다. 그런 이유에서 말하자면 실은 나도 사람들이 결점이라고 부르는 허영심을 많이 가진 인간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나쁘게 생각한 적이 없다. 오히려 허영심이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만일 나에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허영심이 나를 강하게 부추긴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강한 출세욕을 품고 사회에 나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칭찬을 듣고 신망을 얻어야 한다는 남달리 뜨거운 욕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 욕심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으로 치달은 적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현명한 행동을 하게 되기도 했다고 생각한다. 친구들이 모여 있을 때 나는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되겠다는 뜻을 품고 있었다. 무리 중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런 욕심이 나의 잠재 능력을 끌어내어 비록 첫째는 될 수 없었지만 둘째, 셋째는 가능하게 하였다. 이었고 나는 일종의 관심의 대상, 즉 무리의 중심적 존재가 되었다. 남녀를 불문하고 어떤 모임도 반드시 나를 초청했고 내가 그 모임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좌우하게 되었다. 일단 이 정도가 되면 내가 하는 일마다 모두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나의 방식이 유행이 되었다. 또 모두가 나의 언행을 따라하려고 했다. 그것을 곁에서 본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었다. 물론 이런 건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내력 있는 가문의 부인들 사이에 뜬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그리고 고백하건대 그 근거 없는 뜬소문이 사실이 되어버린 일도 몇 번인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 아들한테 하기는 쉽죠. 아들한테 하기에는 뭐 괜찮은데 이런 이야기를 남들이 다 보는 글로 쓰기에는 좀 조심스럽지 않나 싶은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항상 아들에게는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남성을 대하게 되면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 프로테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둔갑할 수 있으며 예언력이 있는 존재처럼 변신했다. 명랑한 사람들 속에 끼어 있을 때는 명랑하게 행동했고 위험이 있는 사람들과 있으면 누구보다도 위험 있게 행동했다. 또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내게 호의를 표현하거나 친구가 뭔가 도움을 주었을 때에는 결코 그대로 지나치지 않았다. 일일이 진심이 우러나는 감사의 표현을 잊지 않았다. 그러자 이런 나의 행동은 상대방을 만족하게 했고 나아가 그와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나의 이러한 처신은 잠깐 사이에 그 지방의 명사를 비롯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친하게 만들어 주었다. 철학자는 허영심을 인간이 지닌 천한 마음이라고 부른다. 스토아 철학에서 보면 특히나 허영심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지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허영심은 조금 다른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허영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오늘날의 나라고 하는 인격이 형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에게도 젊은 날의 나와 같이 어느 정도의 허영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허영심만큼 인간을 출세시키는 것도 없으니까 말이다. 필립 체스터필드는 어떤 분이냐 하면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입니다. 탁월한 통찰과 빼어난 기지가 돋보이는 글솜씨로 문필가 사이에서도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사실 본인이 이런 정계에서 사교계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직접 몸소 체험하고 터득한 지혜이기도 하죠. 이 책은 체스터필드가 네덜란드에서 대사로 지낼 때 무려 30년 동안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책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세뮤얼 스마일스 또 존 스튜어트 밀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준 책이었다고 해요. 오늘 읽어드린 책의 판본은 느낌이 있는 책에서 나온 아들아 너만의 인생을 그려라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제가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중학생 때 읽었던 제목은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였습니다. 물론 요즘의 관점에서 좀 통용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버지들이 보충 설명을 해주면 되니까. 아버지의 조언, 부모님의 조언은 또 이런 숱한 책들에 담긴 지혜는 어디까지나 가이드일 뿐, 나침반의 역할일 뿐이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은 아이들 자신일 테니까요. 아이들에게 맡겨야 되겠죠. 영국을 대표하는 지성 필립 체스터필드의 조언. 아들아, 너만의 인생을 그려라.